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서 대학들도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강릉 영동대가 디지털 전문대학으로서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예술을 통해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제가 홍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까지 생각한 강원 국제 트리엔날레를 소개합니다. 플라이강원이 150억 원 규모의 주식 발행을 완료하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달된 자금은 사업 전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환자 수는 다소 줄어든 추세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또 한 사람의 안타까운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을 청소하던 20대가 추락했는데요. 보조 밧줄만 달았어도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안전보건공단이 사전에 청소업체에게 보조 밧줄을 구비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인 셈인데요. 고층 외벽 작업 중에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는 지난 10년간 무려 150건이 됩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 대한민국. 안전 측면에서는 아직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30일 원주 모 고등학교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재학생 등 6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모 고교 학생 A군과 횡성 지역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B군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B군의 동급생 5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에서는 태권도 대회에 참가한 다른 지역 거주자 3명을 포함해 신규 확진자 8명이 추가됐습니다. 또 이날 강원랜드 카지노 딜러 1명이 횡성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그와 밀접 접촉한 직원들이 귀가 조치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도내 7개 대학이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돼 그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해당 대학들은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는 반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대 변화에 맞춰 디지털 전문 대학으로의 도전을 시작한 강릉 영동대학의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상세계에서 대학 입학식이 진행됩니다. TV에서는 AI 아나운서가 뉴스와 날씨를 전합니다. 한계를 알 수 없을 만큼 다양해지는 가상의 세계입니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 강릉 영동대학이 디지털 전문학교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특히 2022학년부터 AI 미디어 콘텐츠 학과를 신설합니다. 듣는 강의에서 보는 강의, 만지는 강의. 그것을 AR, VR 같은 AI 컨텐츠를 이용해서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해서 하자 하는 게 디지털 중심 대학의 핵심이죠. AI 분야의 새로운 시장인 메타버스 분야의 맞춤형 인재 양성은 대학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컨텐츠를 개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사회적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AI 미디어 콘텐츠 학과는 지역과 산업에 맞춘 인재 양성과 함께 도내 지자체와 연계해 학교 내 버추얼 프로덕션 연구개발센터인 VR, AR 팩토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으로 교수진을 보강했습니다. 메타버스 구축에 필요한 통신사와 관련 기업과의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론보다는 실제, 그래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실습 위주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향후에 진로에 대한 부분이 더 폭이 넓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 영동대는 이와 함께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 등 모든 학과에 걸쳐 AI를 활용한 증강현실을 도입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 속에 시대 변화에 맞서는 대학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오랜 세월 속에 방치된 건물,
아이들이 떠나간 학교 등은 생기를 잃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차갑게 식어버린 공간에 예술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예술제가 홍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따스한 재생을 주제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며 자연과 환경까지 생각한 강원 국제 트리엔날레를 소개합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문을 닫은 지 수십 년이 지난 홍천의 옛 탄약 정비 공장. 모든 것이 멈춰서고 먼지만 쌓여가던 곳이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변했습니다. 판을 운반하던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는 빛과 동력이 더해지면서 움직이는 예술 작품이 됐고, 전쟁을 상징하던 탱크는 붉은색으로 화해와 변화라는 새로운 가치를 담아냈습니다. 따스한 재생을 주제로 홍천에서 열리고 있는 강원 국제 트리엔날레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의 아름다운 강원도의 예술 공간하에 있습니다. 올해 따스한 재생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재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의미가 담긴 작품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3년 차인 예술제에는 39개국 100여 작가팀이 참여해 1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회색빛으로 생기를 잃어가던 전통시장과 버려진 건물, 폐교 등에 예술로 꺼져가던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폐교 와동분교도 푸르름을 간직한 자연과 아이들의 흔적 등으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밖에도 홍천중앙시장 등에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예술을 통한 지역의 새로운 가치와 희망을 담아냅니다. 수십 년 동안 폐허가 되다시피 한 건물들을 다시 재생을 해서 미술과 예술을 통해서 홍천 군민 그리고 또 홍천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강원문화재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전시관을 마련하고 현장 사전 예약제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어우러진 시각예술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는 강원 국제 트리엔날레는 오는 11월 7일까지 홍천 지역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원주시와 태백시 등 도내 5곳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도내 5개 시군이 확정돼 국비 4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대학과 마을이 상생하는 대학 타운형 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태백시는 노후 주거지를 수리해 테마 마을로 설계하는 등 주거 환경과 지역 상권을 살려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후 확진자 수가 치솟으며 지난 25일에는 3,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제 슬슬 일상을 찾아가지 않을까 기대했던 국민들은 이게 다시 먼 얘기가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환자 수 추이는 어떨까요? 확진자 규모에 비해 중환자는 다소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동안 위중증 환자 비중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인구가 많았는데 이 연령대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다 보니 중환자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사망자 수도 하루 평균 30명 전후를 기록했던 올해 초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중대본은 최근 확진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의 중증 위험은 77%, 사망 위험은 73.7% 낮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속에서 추가적으로 3차 접종을 맞아야 되는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그동안 접종 대상이 안 돼서 접종을 못 맞으셨던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해서 이분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고, 또 위중증 사망 이외에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기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노력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75.5%, 완전 접종률은 48%가량인데요. 10월 말이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 이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부터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지금의 인원수에서 식장의 크기에 따라서 인원수를 더 확대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아마 내년에 전 세계가 70% 이상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얻고 나머지는 델타에 감염이 돼서 수동 면역을 얻는 경우에 일정 시간 내에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은 기본,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추운 데선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서 도와주니까 살지. 나라에서 안 나오고 이렇게 안 도와주면 항상 우리 생활비로 떼야 돼. 춥게는 못 살잖아. 코로나가 이게 좀 점점 더 이렇게 확산되는 추세여가지고 지난해에도 봉사자가 한 90%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 봉사자들, 그리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추운 겨울에 연탄 한 장 의지해서 겨울을 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연탄 한 장의 나눔과 봉사는 겨울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역 주민과 함께 원주시 반곡동 입춘내교 옹벽에 청렴 벽화를 조성했습니다. 이 벽화 만들기는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주최하는 청정강원 청렴 한마당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에는 공단과 강원도, 원주시 등 18개의 기관과 원주혁신도시 초등학생, 재학생 가족,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참여했습니다. 청렴 벽화에는 강원도 대표기관들의 캐릭터를 통해 청렴하겠다는 약속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청렴 벽화를 바라보면서 이곳에 새긴 청렴의 의미를 기억하며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단은 벽화 조성 외에도 지역 내 쓰레기 줍기 등 사회 공헌 활동과 청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플라이강원이 150억 원 규모의 주식 발행을 완료하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유상증자 청약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한 주주 배정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00.4%의 청약률을 기록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이번 유상증자 납입으로 확보한 자금을 항공기 리스료와 정비비, 인건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중장거리 노선 취향을 위한 중형 항공기 도입도 추진합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9일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회의를 갖고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제17대 후반기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법령 개정 동향과 지방의정 연수센터 설립 추진 경과 등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공동선언문 채택 건의안이 의결됐습니다. 양구 한반도섬 둘레길에 재난재해 안내방송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양구군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8km 길이 둘레길에 상황을 안내하는 스피커 16개를 설치했습니다. 또 인공습지의 물 높이가 위험 수준인 179m까지 상승하면 자동으로 경보 방송이 나오는 수위 측정계를 설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강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